네, 뭘 Recording in 배웠는지 progress. 오늘 보여드릴게요. 이거 믿고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아, 믿지 마세요. 수업은 한번 듣고 오셔야죠. 애들 어떻게 다 얘들아, 학원 수업을 자꾸 하시면 안 돼요. 학교 수업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일단 저희 앞에 복화는 여러분 유희어랑 같이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저희는 오늘 29번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2년도 11월 29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년 11월 문제가 2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4년도 6월달, 9월달, 6월달 이렇게 섞여 있는데 제가 그냥 한꺼번에 편하게 편집하기 편하게 저는 그냥 6월달 한꺼번에 2개 붙였어요. 그래서 약간 순서가 살짝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지만 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은 진도는 동일하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질문은 일단 AI,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질문은 사실 제가 이걸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누구랑 비슷하지 않아?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 우리 어디서 배웠어? 23년도 11월 달 문제 중에서 몇 번이었어? 그 38번이었나? 그치? 그래서 왜 페이셜 얘기하는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쵸? 얼굴 인식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사실 딥러닝이니까 딥러닝도 여러분 사실 뭐다? AI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때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얘가 데이터가 많지가 않으면, 그치?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중요하다. 학습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만큼 들어있는지가 사실은 결과물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조율할 수 있는 뭐였어요? 그 어플들 뭐 이렇게 우리가 에이징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던가 디에이징 프로그램들을 써서 약간 이 데이터를 조금 이제 변형을 해서 주게 되면은 얼굴 인식이 훨씬 더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었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미 제가 써놨는데 인공지능의 핵심 특징을 사실 나열을 한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인공지능의 핵심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거를 원래 딥러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이 딥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AI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이용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화자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 한번 여러분 단어를 좀 볼 건데 뭐 단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치?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가실 수 있는데 약간 주의하셨어야만 하는 게 2가지 정도 있어서 그것만 좀 체크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스페시픽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페시픽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쓰면 원래는 나는 구체적인이란 뜻으로 써. 그치? 근데 이 스페시픽이 재밌는 게 뭐냐면 얘가 원래 형용사들은 명사 앞에 와서 이렇게 꾸미는 거잖아, 친구들아. 자, 그런데 오늘 스페시픽은 사실은 명사 뒤에 와서 이렇게 꾸미는 형태일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뜻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형용사들이 명사 앞에 온다, 명사 뒤에 온다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얘가 좀 특이한 거예요. 보통은 구체적인이란 뜻인데 이렇게 스페시픽이 명사 뒷자리에 붙어서 여러분 사용을 할 때에는 얘가 이렇게 특화된, 어디에 국한된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 얘가 그냥 이렇게 뒤에 명사를 받아서 명사를 이렇게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일반적인 형태를 쓰게 되면 이럴 때는 구체적인이란 뜻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한번 잘 정돈해 주시면 좋겠다. 뭐 별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2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하나가 quiet인데 얘들아 quiet라고 얘기하는 부사인데 그냥 이거는 얘들아 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아주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얘랑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게 저희가 약간 생긴 게 좀 이런 fairly라고 얘기하는 단어라던가 pretty라는 단어가 꽤란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정도부사 중에서도. 그래서 얘가 좀 사실은
여러분들이 fairly를 쓰면 원래는 공정하게라고 쓰잖아요. 그치? 그다음에 pretty는 원래 예쁜이잖아. 형용사로. 근데 얘네들이 부사로 썼을 때 얘가 꽤 아주의 quite하고 같은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AI,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살짝 정리해 볼게요. 자, you may have seen 이라고 얘기했어. 자, 그래서 얘들아, 너는 볼 수 있었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인 거지. 그치? 자, 우리는 may have pp라고 하는데 위에다 써놔? 그냥 조동사 다음에 have pp 쓰잖아. 얘들아, 조동사 다음에 have pp 쓰면 과거에 대한 추측을 얘기할 때 쓰는 거야. 그냥 과거에 대한 추측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랬을지도 몰라.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 해석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자, 너 봤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뭘 보냐면 뉴스에서 어떤 헤드라인을 봤을지도 몰라. 자, 어떤 뉴스냐면 things 명사 다음 자리에 또 명사 다음 자리에. 그치? 여러분 지금 보면 동사가 저 끝에 있죠? 자, powered가 여기서는 지금 앞에 있는 명사를 예쁘게 꾸며주고 있는 패턴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powered부터 예쁘게 intelligence까지 괄호 좀 쳐볼게. 해석해보자. artificial intelligence, 자, AI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AI에 의해서, 자, 우리 powered, 전원이 공급이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AI로 작동된다라고 해석하면 돼. AI로 작동되는 머신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머신이 할 수 있는 things, 것들에 대한 것을 관해 뉴스에서 우리가 헤드라인으로 뭐 볼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여러분 말은 되게 그지같이 썼는데 한마디로 무슨 얘기인 거야? 야, 너네들 AI 가지고서 AI를 기능을 탑재한 어떤 그 기계들이 너네 무슨 어떤 일들 하는지 너 뉴스로 많이 봤지? 그치?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실 쉽게 말하면 AI가 탑재된 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보통 얘기할 때. 뭐 있어? 뭐 그냥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챗GPT 같은 경우가 사실은 가장 크고 지금 입장에서는 아니면은 애들아 뭐 로봇 청소기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이런 애들도 AI가 사실은 가지고 사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자기가 그 뭐야 그 뭐 얘가 여기가 뭐 평평한 곳인지 아니면은 약간 경사가 진 곳인지 아니면 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지가 판단해가지고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기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뉴스로 봐요. 그치? 자,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다못해 세탁기도 AI가 들어가 있다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알아서 뭐 자기가 감지해줘가지고 오염들을 감지해줘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런 기능이 있다면서요.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봤겠지? 그래.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끝. 자, 그래서 별 얘기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되게 별 얘기 아니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는데 자, 그래서 그런 글들 읽어본 적 있지? 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나 자, if you were to consider 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문법적으로 사실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이 부절 안에 과거 시제를 쓰게 되면 우리는 보통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무슨 패턴을 사용을 한다? 가정법 과거라는 패턴을 사용을 한다. 얘들아 지금 그냥 내용에 대한 전개보다도 지금 일단 문법 같이 정리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어 다음에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정도는 알아둬야겠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뭔 소리냐 봤더니 all the tasks야. 그치? 대절이야가 요래 꾸며주는 패턴으로 봐야 되겠지? 자, 너가 모든 어떤 일들을, 업무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라는 거야. 생각을 해봐. 어떤 업무들, 자, 어떤 임무들, 바로 이 AI로 작동이 되는 기계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일들인 거지. 그 일들에 대해서 네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도 뭐래요? quite 꽤 마인드 블로잉 생각을 날려버릴 만큼 놀라운 것이다.
striking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주 엄청나다. 그치? 아주 놀랍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야, 얘들아, 너네 AI에 관한 기사 본 적 있지? 몇 번 봤지? 봤었을 거야. 근데 얘들아, 너네 그거 아니? AI가 실제로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건지 너 생각하면 아마 깜짝 놀랄걸?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치? 그냥 그 정도예요. AI를 약간 강조하는 패턴인 거야. 그래서 이때 however는 겁내 중요한 표현은 아니에요. 이 구문에서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가는 거죠.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바로 뭐다? 얘들아, AI가 되게 중요한 아이야. 우리 생각보다도 엄청 대단한 아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빌드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features, 특징 중 one, 하나는 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는 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치? 자, 무엇이냐면 대절입니다. it enables, 자, AI겠죠, 얘들아. 자, 이 features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자, 미안해, features가 아니라 feature겠지. 자, 주요 기능 중 하나, AI의 기능 중 하나를 얘기하는데, 이 기능이 말이지, 바로 enable, 가능하게 하다. 자, 뭘 가능하게 하냐면, 머신들이 배우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야. 자, 머신이 배우는 걸 가능하게 한다. 얘들아, 중요하잖아. 야, 생각해봐. 기계가 배우는 게 말이 되냐고. 기계가 여러분 어떻게 학습을 해? 기계는 원래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치, 뭐 해줘요? 입력시켜주는 거예요. 맞죠? 야, 이럴 때는 이렇게 움직이고 저런 어떤 반응이 오면은 너는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고라고 하는 거잖아. 맞지? 원래는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값을 짜줘가지고 설정값을 주고 입력을 시키고 가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면 기계는 그 주어진 값 안에서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계가 뭐 할 수 있다고 친구들아? 바로 AI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라고? 바로 이 기계를 뭐 할 수 있게 한다. 이 AI는 바로 기계를 스스로 배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기계가 학습이 가능하다. 인간처럼 학습이 가능하다. 뭐보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태스크에 새로운 임무에 국한되어서 프로그래밍을 짜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임무들이 생기면 저 이 업무 못하겠으니까 저기 사람아 인간아 나한테 프로그램으로 그 값을 입력해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원래는. 그치? 이렇게 설정값을 계속 줬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냥 알아서 공부해서 내가 학습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적응하고 내가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AI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죠. 결국은 얘기할 때 AI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이 AI는 기계들이 학습하는 것을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프로그래밍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학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니까 얘들아 사실은 as a result 이런 식의 표현으로 여러분 쓰겠지. 자, 우리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연결어겠죠. 그러니까 AI가 스스로 이 기계한테 새로운 것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잖아. 그래서 바로 difference가 생기는 거야.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잘 들어봐. 자, 무엇에 대한 difference냐면 between A and B죠, 여러분. 근데 이 A and B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and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봐봐. A하고 B가 뭐가 달라, 지금? 포인트가? future가 다르고 past가 다르지. 그치?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과거의 것들과 미래의 컴퓨터들 사이에서의 핵심적인 다름은 핵심적인 차이는 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미래의 컴퓨터는 결국 스스로 배울 수 있고 스스로 향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past 앞에 nose가 가리키는 말이 뭐예요? 이때 도우즈가 가리키는 말이 뭐야, 친구들아? 도연아, 누구 같아? 그 앞에 있는 지금 도우즈가 가리키는 말? 여기서는 컴퓨터스를 얘기하는 거지. 잘했어. 자,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컴퓨터들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봐봐. 사실 인간한테 뭐예요? 새로운 업무가 나오면 과거의 컴퓨터들은 프로그래밍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야. 그치? 새롭게 입력 좀 해줘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미래의 컴퓨터는 어떤 거야? 지가 알아서 새로운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배우고 스스로 개선하는 것, 향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아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in the near future. 자, 그래서 가까운 미래엔 말이죠.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해 볼게요. 가까운 미래니까 바로 AI를 사용한 어떤 기술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스마트 버추얼. 얘들아, 스마트 가상 비서가 있는데 이 스마트 가상 비서가 알게 될지도 몰라요. 더 많이 당신에 관해서 알게 될지도 몰라요. 누구보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들이 당신을 아는 것보다. 맞아? 얘들아, 이렇게 동사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동사를 훅 치고 집어넣으면 우리는 이렇게 동사로 끝나면 우리는 이런 동사를 보통 뭐라고 하더라? 대동사라고 그래. 대동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앞에 있는 동사의 내용을 다시 받는 거야. 그치? 앞에 있는 동사의 내용을 다시 받기 때문에 앞에 사용한 동사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돼. 앞에 지금 동사 누구 이용했어? no라고 얘기하는 일반 동사 썼지. 그치? 그러니까 일반 동사를 다시 받을 땐 우리 뭐 써야 돼? 부동사 쓰잖아. 그치? 그래서 오늘은 복수형이라 주어가 복수형이라서 friends and family members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do를 썼어야 돼. no에 대해서 다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래서 4번 문장이 잘못됐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겨. 야, 너 상상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뭘 상상할 수 있냐면 how, 어떻게, 자, that, 그것이 might change our lives, our lives,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너 상상할 수 있겠어? 이때 대시 가리키는 말이 뭐야? 대시 가리키는 말? 결국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바로 스마트 버추얼 어시스턴스가 사실은 친구들보다도 내 가족들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얘가 나를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을지 너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분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때 that은 대명사였고 결국 이러한 종류의 change들이 자, 이러한 종류의 변화들이 그쵸? 내가 AI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이 바로 입니다. 이 체인지가 됩니다. 무엇이 되냐면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왜 it is so important 중요한지 자, 가주어, 진주어 다시 한번 확인해. 자, 우리 진주어를 먼저 체크해 볼게. 바로 implication, 암시 또는 표현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어떤 표현?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세상을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암시, 표현들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어떤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러한 종류의 변화가 뭐야? 결국은 내 삶을 AI가 내 삶을 AI를 갖고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서 AI를 갖추고 있는 어떤 그런 머신들이 기능을 갖고 있는 머신들이 내 삶을 바꿀 거잖아, 친구들아. 그럼 우리는 그 이 AI가 나의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치? 그것들을 너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내가 예를 들면 뭐 선생님은 이제 주부니까 일종의 저도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뭐 저기 세탁기도 쓰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쓰잖아요. 옛날 같았으면은 너희들 사실 세탁기 쓰라고 그러면 엄마가 사실 일일이 가르쳐 줘야 되잖아. 엄마가 이렇게 막 하잖아. 야, 번호를 도연아 여기 뭐 세탁기에 전원 버튼 누르고 그다음에 표준 누르고 그다음에 뭐 하고 세제는 이만큼만 부어야 돼. 예를 들면 엄마가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럼 너네들이 혼자서도 대충 그거 보고서 하잖아.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세탁기 전원 누르고요. 어플로 누르면 돼요. 그치? 세탁기 집어넣고 어플 있어요. 따로. 그러면 어플 누르면 돼. 엄마가 너네들한테 따로 안 시켜도 돼.
그치? 아니면 니네가 너네한테 시킨다고 해도 너네한테 엄마가 그것만 해. 세탁기에다가 빨랫감만 넣어줘. 엄마가 누를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밖에서 누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생활에 되게 편리함을 준 거예요. 그치? 이런 것들을 주고 있다라는 걸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우리 세상에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그치?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얘를 계속 표현이라고 해석했는데 영향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다. 그치?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다? 이런 변화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통해서 아, 내가 세상이 정말 살기가 편해졌구나. 그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이야기였어요. 별다른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AI 기계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는 뉴스에 보도되죠. AI를 사용하면 기계는 지속적인 재프로그래밍이 필요 없이, 그쵸? 그런 게 업데이트를 물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스스로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얘들아, 미래의 컴퓨터는 바로 스스로 학습하고 셀프 임프루브 하는 아이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예시로서 가상비서에 대한 얘기를 들어준 거야. 야, 가상비서가 너의 가족보다, 너의 친구보다 너에 대해서 많이 알걸? 그러면 그 가상비서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뭐가 있겠어? 예를 들면은 지금도 우리는 알고리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것만 내가 몇 개만 살펴봐도 알고리즘이 알아서 착착 뭐 해줘요? 내가 선호할 만한 컨텐츠들을 다 뽑아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보면은 일일이 검색을 하고 내가 찾아봐야 돼. 원하는 어떤 정보를. 그치? 근데 알고리즘이 여기 있어요. 이거 원하셨죠? 이렇게 해서 탁탁 던져주는 거야.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검색 시간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줄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기술들이 AI가 갖고 있는 기술들이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만큼 중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AI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별다른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앞부분은 어려운 건 없어서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단어도 되게 어렵다 이런 느낌은 없어서 요 정도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가끔씩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저희가 아까 좀 전에 core라는 말을 썼잖아요, 친구들아. 그러니까 core difference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차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core가 핵심이잖아, 얘들아. 그럼 이 핵심의 반대말은 뭐야? 중요한의 반대말은 뭐야? 우리가 얘기할 때? 하찮은이란 말 쓰죠, 우리. 그치? 자, 하찮은이란 말을 쓸 때는 우리가 trivial이라는 단어를 쓴다거나, 가끔 저번에 한번 단어 비슷한 거 좀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주변에 어떤 가장자리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를 우리가 문제에서 봤었어요. 모의고사 문장에서 봤었는데, 그래서 한 번쯤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marginal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marginal이라는 말이 가장자리라는 뜻이 있어. 주변부. 그러니까 핵심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래서 코어랑 오히려 여러분 같은 말은 여기서는 이 위에 문장에서 쓴 걸로 보면 키가 되는 거죠. 주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돈 한번 해주시고 저희는 계속해서 바로 다음 얘기로 가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장으로 가보자. 자, 다음 장을 가보시면 여러분 역시나 또 인터넷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딱 그냥 여러분 내가 일부러 그냥 한국말로 먼저 플로우를 한번 잡아봤는데 플로우를 보니까 뭐 같아? 지금 보니까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고객으로서 겪었던 문제가 드러날 수 있었어. 근데 얘들아, 고객이 겪었던 문제가 드러나면서 그 드러나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소비자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가 되지. 그리고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또 뭐 할 수 있어? 고객들 간에 소통할 수 있지? 우리 쉽게 말하면 네이버 리뷰 같은 거 올리잖아요. 그치? 그러면 거기 맛집이라고 했는데 맛집 아니었어요. 막 이렇게 올리잖아. 그치? 블로그로도 막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소통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인터넷인 거죠.
그래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예전에는 굳이 어떤 내가 판매자나 아니면은 생산자들에게 소비자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어떤 연결책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을 올리면 끝이잖아요. 내가 블로그 하나 올리면 끝이잖아. 그치? 아니면은 저기 어디야 커뮤니티 같은 데나 야 거기 가게 진짜 더럽게 맛없어 막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 막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뭔가 반응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장을 마련을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오늘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with the internet이에요. 자, 오늘의 단어를 체크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라고 얘기하는 말을 여러분 잡고 들어갈게요. 오늘 인터넷이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옆구리에 가시면 여러분 단어들 중에서 뭐 그렇게 단어가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봤으면 하는 단어가 이슈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슈가 명사로 쓰면은 문제나 논란거리라는 표현으로 쓰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뭐 발급이라던가 맞아 그런 의미도 있구나. 그 잡지의 호수를 얘기할 때도 쓸 수 있어요. 뭐 6월호라던가 이런 식의 표현으로 얘기할 때 이슈라는 말을 붙여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얘가 여러분 동사로 쓰게 되면 문제랑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카드를 발행하다, 발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카드나 어떤 뭐 자료 같은 것들을 발급하거나 발행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좋아 보여요, 여러분. 한번 잘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슈라는 단어 한번 잘 봐두시면 좋겠고 팝이라고 하는 게 오늘 이제 쓰는 단어인데 튀어나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포럼이 있어. 얘들아, 포럼이 보통 보면은 뭐 세미나나 뭐 이런 것들에서 보면 우리 무슨 포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뭐냐면 주로 이게 어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우리 왜 장이 열린다라고 하죠. 그치? 말 그대로 그 뭐라 그래야 돼? 장이라는 말을 한자로 그러니까 한글로 얘기하면은 탐 같은 거야.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장소라고 합시다. 장소의 개념인데 주로 우리가 포럼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뭔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주로 포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렇게 연설을 하고 그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같이 토의를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정리하면서 인터넷 이야기를 가보겠습니다. 얘들아, 정신 차려. 눈 크게 뜨시고. 자, 이때 아니면 또 정리 못해요. 자, with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거지. 자, 얘들아, 인터넷 때문에 많은 것이 변했어. 이거야. 자, 그리고 프로덕트 문제라던가, 그치? 자, 요거는 그냥 문제니까 확인만 할게요. 문제라던가, 과잉 약속이라던가, 또는 지원의 부족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가격 책정. 얘들아, 우리가 프라이싱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를 쓰면 가격 책정이라는 표현으로 써요. 저희가 프라이스가 동사로 쓰면 가격을 책정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왜 책 가격이 뭐 어떤 동네는 뭐 1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물건을 어떤 동네는 1500원에 팔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물건을 왜 지역마다 다르게 팔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약간 불만 사항이죠. 우리가 얘기할 때. 중요하죠. 다른 가격들. 자, 이런 것들과 같은 모든 문제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은 사실 뭐냐면 고객이 바로 마케팅 오거니제이션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마케팅 조직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그냥 회사라고 합시다. 회사를 통해서 고객이 실질적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치? 그 문제들이 바로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것들인데 이 문제들이 갑자기 어떻다고요? 박스에서 팝 하고 튀어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에는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니겠어? 얘들아,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내가 만약에 물건을 샀는데, 이거 보니까 너무 과대 광고, 과장 광고였던 거야. 그치? 뭐 이거 먹으면은 저기 뭐야, 금방 낫는다고 했는데 금방 낫지 않았어. 이거 먹으면 살이 금방 빠진다고 그랬는데 안 빠졌어. 그러면은 우리 근데 보통 어떻게? 아이씨, 내 또 속았네? 이러고서는 그때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속았네? 아, 짜증나. 이러고서 뭐예요? 그냥 접어요. 버려요. 버리거나 안 쓰는 거야. 그리고 보통 누구한테 말을 하냐면 친구들. 그치? 주변 사람들. 야, 그거 먹어봤는데 별로야. 그냥 그 정도. 그치? 근데 여러분, 이런 입소문은 사실 이게 입소문이 전달되기까지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사실은. 그쵸? 사람들한테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품이 사실 과장 광고에 어떤 해당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사 먹을 수가 있고 쓸 수가 있는 거야. 맞아?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인터넷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인터넷 쓰는데 먹었는데 살이 안 빠졌어. 그치? 그럼 뭐예요? 저거 이거 먹어봤는데 일주일 동안 먹어봤는데 꾸준히 지켜봤는데 살이 안 빠졌어요. 완전 꽝이에요, 꽝. 그치? 그 뻥이에요, 뻥.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치? 문제들. 고객들이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다?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을 바로 우리가 감추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 생기면서 오히려 더 잘 드러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답을 미리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답이 그래서 뭐로 가셔야 돼요? 드러나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자, 드러나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보면 kept secret anymore. 그치? 자, 그래서 secret가 더 이상 되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는 표현인 거죠. 그치?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disappear는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드러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네.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1번인데 자, 1번 얘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볼게요. 자, no longer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 no longer는 한 가지 조금 주의하실 점이 있죠. 자, 일단은 부정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라던가 접속사들이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할 때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동사가 바로 뜬다? 쫄지 말고 무슨 생각? 아,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은 한 가지 조금 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은 원래 문장으로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원래 문장은 이랬을 거예요. There were no longer any controlled 뭐뭐뭐뭐뭐뭐뭐뭐 명사. 그치? even 비즈니스까지 이렇게 쓴 거예요. 명사까지. 이렇게 명사가 왔어. 이렇게 된 구조인데 대열로 시작하는 유도부사 구문인 거야.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주어 동사가 도치가 사실 되어 있는 구조인데 여기서 이 노을롱고라는 부사를 내가 강조 차원으로 앞으로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어쩔 수 없이 워와 대열을 예쁘게 자리를 바꿔준 거야. 그치?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예쁘게 체크해 주시고 대어는 어쨌든 여러분 부사고 지금 보고 있는 주어는 any controlled communications or any even business라고 얘기하는 것이 주어가 된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no longer는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로 쓴 거지. 더 이상 뭐뭐하는.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는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 자, 컨트롤도 한번 체크해봐. 얘들아 그러니까 더 이상 컨트롤이 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떤 비즈니스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아. 얘들아 그러니까 뭐야? 너가 의사소통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창구가 보통 내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봐봐. 내가 소비자로서 회사에 불만이 있으면 회사에다가 알려줘야 되는데 회사에 말할 수 있는 게 보통 뭐예요? 고객센터 전화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창구가 하나였던 거야.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 자체에 상담 서비스 센터나 이런 데 방문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치? 딱 정해진 어떤 루트,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곳 아니고서는 내가 의사소통을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회사 방문 안 해도 내가 쓰고 있는 블로그에다가 그냥 글 하나만 올려도 되는 거잖아. 꼭 고객센터에다 글 안 올려도 되잖아. 맞아? 친구들아? 그냥 내가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려도 되는 거잖아.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컨트롤된, 통제된 이런 의사소통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결국 우리는 더 이상의 통제된 의사소통은 없어. 라는 얘기인 거야. 우리 의사소통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컨슈머들은 일반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자, 우리 노랑이 표시로 다시 한번 표시할게요. through the web. 얘들아, with the internet, through the web 둘 다 같은 표현인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을 가지고 라고 얘기하는 오늘은 사실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이 수단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말이죠. 알게 되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whatever 접속사예요. 명사절 접속사. 자, they wanted to know. 그들이 알고자 하는 것. 그치? 알기를 원하는 무엇이든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회사라던가 회사에 대한 정보라던가 그 회사의 제품이라던가 그 회사의 경쟁 업체라던가 그 회사의 유통 시스템이라던가 또는 일반적으로 또 어떤 신뢰성, 그치? When talking about its products and service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신뢰성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자 하면 몇 번 검색만 하면 나오잖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치? 대부분은 나온다는 이 얘기죠. 자, 그래서 whatever.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얘들아, 그렇게 just as. 자, 우리 just as 쓰면은 사실은 마찬가지로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뭐, 또는 뭐뭐만큼, 뭐뭐한이란 표현이지. 자, 그래서 얘들아,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만큼 중요한이라고 해석할게요. 뭐뭐만큼 그만큼 뭐뭐한이라고 해석할게. 그만큼 중요하게 인터넷은 다시 한번 노랭이 opened up a forum. 결국 커스터머들이 체크 좀 할게. 요거는 문법이야. 자, for 플러스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들이 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과 경험과 가치를 다른 소비자들과 함께 쉽고 빠르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연 거예요. 소통의 장을 열었다는 얘기죠.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겨. 자, 이제 커스터머들은 방법을 갖고 있는겨. 무슨 방법을 갖고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커스터머들한테도 힘이 생긴 거죠. 어떤 힘? 토크 back to the marketer. 내가 마케터한테 말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거지. 톡백 한다는 건. 얘들아, 톡백 하는 거 사실 그러니까 사실 쉽게 말하면 뭐니? 리뷰하는 거죠. 코멘트를 남기는 거죠. 그치? 논평하는 거죠. 내가 이제 리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야. 그런 방법이 생긴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to do so. 그치? 결국은 마케터들에게 내가 판매자들에게 다시 나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자, 무엇을 통해서? 이런 퍼블릭 포럼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퍼블릭 포럼은 결국 인터넷의 장인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봐봐.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웨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노랭이로 표시를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외에 노랑이 부분들은 전부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터넷 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사실 기존에는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에는
문제가 생겨도 어디다 말을 못했어요. 그치? 그런데 뭐 한다는 얘기야? 이 문제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는 막 말할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더 이상의 어떤 통제된 의사소통의 방식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의사소통 인터넷은 다 오픈되어 있걸랑요. 이게 핵심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네가 알고 싶은 것들을 인터넷에서 다 알 수 있고 네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인터넷에서 그 장에서 토론장에서 다 말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소비자로서의 여러분은 사실은 판매자들한테도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후기를 남길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생겼다니까요. 공개적으로 즉각적으로 바로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니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지문은 참 웃긴데 인터넷이 소비자에게 끼친 영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소비자에게 무엇을 끼쳤어요, 여러분? 결국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바로 얘기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치? 문제점에 대한 어떤 것들을 바로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이 문제점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치?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예전 같았으면 그냥 참았을 텐데 참지 않고 알리는 거지. 알리기, 문제점을 알리는 것을 수월하게 해줬고 그리고 사실은 공개적인 어떤 소통의 장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다른 소비자들과 같이 이 물건을 비교를 하고 서비스를 비교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바로 판매업자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즉각적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지. 전달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주시고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어서 여기도 여러분 별다른 건 없는데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보면은 그냥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쓰라 그러면 저라면 그거는 좀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들아 인터넷을 통해서 뭐가 변했어 라고 하는 이 문장을 내가 예를 들자면 밑줄을 쳤어. 그래서 이거를 밑줄을 치고 내가 만약에 너네 선생님이면 자, 이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예시로서 적절한 것은 혹은 적절치 않은 것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변한 게 뭐야?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변한 건 뭐예요? 소비자의 사실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굳이 얘기하면 여러분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라는 의미는 좀 이상하고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의 어떤 그런 의사소통 수단이라던가 뭐 소비자의 어떤 입장의 어떤 변화? 그치?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았을 텐데 물건이 안 좋아도 그냥 뭐야 에이 다음에 안 사고 말지 이러고선 그냥 넘어갔을 텐데 요즘은 뭐예요? 바로 인터넷에 올려서 항의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리뷰를 쓰잖아 얘들아. 맛있으면 맛있다고 리뷰 쓰고 맛없으면 맛없다고 리뷰 올리고 그치?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의견을 바로바로 마케터들한테 보여주잖아. 맞아?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블릭, 오픈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사실은 어떤 자신들의 의사소통을 퍼블릭하고 공개적이고 대중적이고 오픈한 상태로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예시들을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리고 현재 시간은 여러분 5시 50분이고요. 저희는 잠깐 여러분 딱 갈게요. Recording in progress. 달기단 쉬는 시간이 끝났네요. 자, 얘들아, 저희는 20년도 11월 달 문제 34번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은 별다른 거는 아닌데요. 이 지문도 제가 근데 사실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대들한테 말할 때
이거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얘들아. 그럼 너네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시험에서 안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치? 약간 그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 시험 영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출제를 할 때 누가 봐도 이거는 반드시 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그치? 자, 그러니까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것들은 대부분 첫 번째, 누가 봐도 내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내겠지. 그거는 당연히 일바로. 그런데 두 번째가 참 애매한 게 있는데, 이게 안 나올 것 같아서 아니면 너무 쉽거나 뭐 내용이 너무 평이하거나 평범하거나 쉬워서 오히려 안 나올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보통은 되게 그냥 지나가요. 쓱 지나가지. 평이하거나 이런 거, 이런 내용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지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 출제하는 경향이 사실은 더 높아요. 높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별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별거 아니야는 여러분 내가 말하는 별거 아니야는 사실은 내용이 어렵지 않아. 너네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시험에서 어쨌든 간에 나올 가능성이 그 얘기는 없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걸 토대로 해서 또 시험에서 출제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너는 꼼꼼하게 봐야 돼.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너는 꼼꼼하게 공부해야 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의외로 제가 별거 아니지? 뭐 그렇게 그냥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그냥 진짜 그냥 그렇게라고 해 가요. 근데 저 그냥 그래도 항상 설명해 주잖아요. 그 이유는 시험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이 비즈니스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약간 어떤 일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우리 be faced with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직면하다, 직면되다라고 얘기하는 수동태 패턴으로 썼는데 뭐 face 얘기하니까 한번 직면하다라고 얘기하는 face를 얘기했으니까 뭐 가볍게 비슷한 것들 몇 마리를 한번 써보자면 뭐 confront도 있었고 우리가 그 다음에 encounter도 있었고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희가 파산하다라는 게 go under 그러니까 어떤 아래로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파산하다라는 뜻인데 저희가 이제 가끔씩 이 go란 동사를 써서 go bankrupt라고 얘기하는 표현으로도 써요. 그러면은 요것도 여러분 파산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냥 그 정도 느낌은 알아두시면 좋겠다. 비즈니스 영어니까 뭐 그냥 매그는 부탁하다 뭐 하랑이다 하시면 되겠고 자, turn down 한번 체크하자 얘들아. 거절하다는 많이 알고 있으면 좋지 뭐. refuse도 있고 decline이란 동사도 쓸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executive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executive가 경영진이란 뜻인데 원래 우리가 이게 execute라고 얘기를 해서 능률복화 어원편의 교재에서도 언급이 됐었던 단어인데요. 얘가 무슨 뜻이었어? 집행하거나 실행하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을 얘기하면은 보통 사형 같은 것들을 집행하다라고 할 때 execute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을 집행하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럴 만한 어떤 형을 집행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executive가 사실은 형용사로도 얘기하면 실행력이 있는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얘를 명사로 쓰면은 경영진, 임원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사장님이나 이사님들이 보통 뭐예요? 사인 결제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계획을 내가 사업 계획서를 내가 만들어도 일개 직원이 그것을 실행할 수는 없잖아. 그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executive라는 단어 정도는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속하다라는 sustain 좋죠. 그래서 뭐 지속하다, sustain 또는 저희가 뭐 maintain 이런 단어도 쓰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설정하다, establish, margin 체크. 여러분 저희는 원래 마진이 경제학에서 사실 얘기를 할 때는 한계 이익이란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한계 이익이라는 건 가장 최소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는 가장자리라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주변부, 가장자리, 그치?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얘가 또 다른 의미로 여유라는 뜻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margin이라는 말. 그래서 가끔 요즘에는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없지만
그 가게 옛날 시장 같은 데서는 막 가격도 엄마들이 시장 다니다 보면 엄마랑 같이 다니다 보면 엄마가 이렇게 깎는단 말이야 물건값을. 요즘에는 안 깎으시는데 옛날에는 깎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우 좀만 깎아줘요. 그러면은 사장님들이 그래요. 아우 마진도 안 남아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 마진이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영어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고 thrive라고 얘기하는 단어, 번창하다라고 얘기하는 단어는 되게 좋은 단어죠.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의미로 prosper라고 얘기하는 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봐봐, 아이들아. 특이한 구체적인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 specific은 명사를 뒤에 놓고 요렇게 꾸며주는 거겠구나 라는 것도 함께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거는 약간 번외인데요. 그냥 이런 거는 항상 약간 말놀이 갖고서 저희가 하는 거라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moral이라는 단어가 여기다 이를 붙여서 저희가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moral은 무슨 뜻일까?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회식을 해볼까 해요. 라고 사장님이 만약에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사기,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moral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기운을 얘기하는 거야, 기운. 자, 그래서 이 moral은 도덕적인, 도의적인이란 뜻이고 얘는 사기나 기운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대부분 비즈니스 영어에서 많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비즈니스 영어라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일화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주의할 점이 시제가 항상 뭐요? 바로 과거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볼 때 이런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얘들아, 몇 년도에 언젠가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주제가 어디 나오겠니? 대부분 하단에 나오는 거야. 이 글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어떤 일화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화를 제시하는 글들은 대부분 주제가 하단에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 관련 문제지만 여러분 이 문제가 사실 34번이에요. 빈칸 추론 문제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는 사실 되게 열심히 잘 읽어야 되는데 1화는 여러분보다 얘가 나한테 지금 남기고 싶은 얘기가 뭐지? 라고 하는 어떤 중점적인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화 자체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인 얘기에 일일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아 무슨 말을 하고 있지라는 것만 정도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그냥 빠르게 글을 읽고 가시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문의 내용을 주제문을 찾아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갈 건데요. 가볍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미국에 항공사가 있는데 한 항공사가 직면했었다는 거야. 얘들아, 근데 참 재밌는 얘기인 거야. 흥미로운 문제에 직면했대. 그냥 문제가 아니라 흥미로운 거야. 그래서 나는 이 흥미롭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치? 안 좋은 건데 분명히 마이너스인데 얘는 흥미로운 거야. 그러면은 흥미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이건 뭘까? 조금 더 한번 볼까? 자, at a time. 어떤 시기가 있었어. 자, 어떤 때인데 무슨 때냐면 자, 왼절을 여러분 세모를 쳐놓고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왼절이 어디까지 연결이 됐냐면 얘들아 콤마까지 예쁘게 괄호를 치고 들어가자. 자, 대부분의 다른 항공사들이 돈을 잃거나 파산을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 그치? 그러니까 경기가 되게 안 좋았던 때인 거지. 그치? 전체적으로 다른 항공사들이 불경기인 거야. 자, 다른 항공사들이 불경기인 때 100개가 넘는 도시가 요청을 한 거야. 이 회사한테 뭘 요청을 했냐면 뭘 요청했어, 친구들아? 우리 도시에다가 뭐 해달라고?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to service their locations라고 얘기할 때 저희가 명사형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서비스를.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명사 다음에 이렇게 명사 바로 못 붙여, 그치? 자, 그러니까 이때는 그리고 to가 왔으니까 이때 서비스는 동사가 된 거고 이때 동사일 때 서비스는 무슨 뜻이다? 쫄지 마. 그냥 서비스니까 서비스를 공급하고 제공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자, 자신들의 지역에다가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예요? 취향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비행기를 우리 도시에도 오게 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거겠지. 항공회사에다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 도시에서.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도 비행기 좀 거기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경유하게 해주세요. 취향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지금 불경기야. 다른 회사들은 다 불경기야. 막 망하고 있어. 그치? 다른 회사들은 불경기인데 오히려 이 특정 회사한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수요가 몰리는 거잖아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너라면은 네가 만약에 경영진이야. 그러면 너라면 어떡하겠어? 우리 도시에도 좀 취향해 주세요. 우리 많이 이용할 거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급을 할 줄 알았거든. 자, 그런데 그러나야. That's not the interesting part. 얘들아, 거기가 재밌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불경기인데 이 회사, 나는 인터레스팅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다른 회사들은 다 불경기인데 이 특정 회사한테만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 근데 얘들아, 그게 흥미로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 뭐다?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대절인데요. 뭐래? 이 회사가요. 자, 중요한 얘기가 여기지. 잘 체크해보자. 거절했어요. 무려 이 사람들의 offer, 제안들 중에서 95%를 거절하고 딱 4군데의 어떤 새로운 장소에만 서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흥미로웠다는 거지.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야? 수요가 증가를 했는데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내가 맞춰준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야? 수요를 다 거절했다라는 거야. 얘들아, 근데 생각해봐. 수요가 증가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상식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수요가 있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가 공급을 같이 해주는 거야. 그럼 공급을 해주면은 공급을 늘려주면 나의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가 같이 늘어나면서 공급이 늘어나가면 뭐야? 이익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구조로 얘기하면 공급과 수요가 싹짝 맞아 떨어지면서 증가할 때 우리 이익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를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같이 공급해주면서 내 이익을 올려주면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흥미로운 거야. 그래서 흥미롭다고 얘기한 거야, 사실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아니, 사람들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문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문 안 열어준 거야. 그치? 맛집인데 손님들이 돈 싸들고 와가지고 맛집한테 저기 문 좀 열어주세요. 자리 좀 주세요. 이랬는데 사장님이 안 돼요. 우리는 100명까지만 받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치? 자, 이 얘기인 거죠. 그럼 왜 그럴까라는 얘기인 거야. 막 물 들어올 때 노져와야지.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은 막 팔아야지. 그지 않아, 얘들아? 그지? 왜 그럴까? It turned down. 자, 그것은, 자, 그 회사는 바로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it은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공회사. 자, 이 회사는 거부한 거야. 뭘 거부했어? 바로 막대한 성장을 거부한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 수요를 통해서 증가를 할 수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엄청난 성장을 오히려 뭐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 얘들아, 그냥 너네가 단순하게 생각해봐. 네가 맛집 사장이야. 그치? 근데 맛집 사장인데 내가 막 사람들이 막 진짜 막 요즘에 그런다면서 뭐 흑백 요리사? 뭐 그거에 그 셰프들 그 음식점이 막 거의 막 몇백 퍼센트 성장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막 그 예약도 거의 못 한대요, 이제. 그래서 예약도 못 하고 막 이런다는데 얘들아, 그러면은 네가 만약에 그 셰프야. 그럼 내가 예를 들면 우리 가게에서 하루에 딱 100명을 받았었어. 그치? 근데 지금 그때는 100명 정도가 왔었어. 100명을 받은 거야. 근데 200명이 오고 300명이 올 수 있대. 그러면은 너가 셰프면은 넌 어떻게 할 것 같아? 나라면은 한 200명 받으면은 배가 돈이 배로 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할 것 같은데? 자,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수요가 느니까 공급도 늘려주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얘들아, 너가 셰프잖아.
네가 요리해야 되지. 네가 아무리 아랫사람을 다 써도 요리를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 손을 거치면 어떻게 돼요? 사실 그치, 퀄리티가 떨어지죠.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평판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지. 맞아? 나는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사업자라고 한다면 내 손맛을 보고서 온 거잖아, 이 사람들이. 그치?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 손을 쓰는 거잖아, 지금. 그치? 이걸 더 많이 팔려면 다른 사람 새끼 요리사들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손맛이 싹 다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일정 맛을 유지하기도 힘들 것이고,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내 시크릿 그 비법들을 오히려 이거를 또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그치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의 사실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맛에 대한 어떤 내가 보증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비법에 대한 공유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생길 거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백종원 아저씨처럼 그렇게 확장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될 것 같다, 그걸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바로 그러니까 이 회사도 뭐 했을까? 자기네들이 수요가 늘어나면 엄청나게 사실 늘어나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야. 근데 그 기회를 뻥 걷어찬 거야. 왜 그랬을까? 자기 회사의 무언가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겠지. 무언가를 지키고 싶기 때문에 자기 회사의 무언가를 지키고 싶어서. 맞아?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뭐 신념인데 회사에서 신념 찾으면 안 되죠. 이익이니까. 그치? 좀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자, sure. 물론 이 경영진들이요. 분명히 원하긴 했어요. 얘들아 봐봐. 나 성장을 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 원해요. 성장을 원하는데 해마다 성장하는 걸 원하지만 우리가 원한 성장은 어떻대요, 친구들아? 너무 많은 성장을 제가 원한 건 아니라고요. 라는 게 핵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성장을 하고 싶지만 많이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나는 뭐다? 저 많은 엄청난 성장을 나는 거절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자리에 뭘 써야겠어? 뭘 지키고 싶은 거야? 얘들아 뭐라고 쓰고 싶어? 성장은 하지만 내가 원한 적당한 어떤 성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적당한 성장을 지키고 싶었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약간 이거는 사실은 사업을 본인이 한다라고 생각하고 사업가의 마인드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쓸 수 있는 것들이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장사 잘 된다고 막 체인점 내고 막 사람들 하잖아. 본점 내고 본점 내서 잘 되면 1호점, 2호점, 3호점 막 내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다가 순식간에 폭망하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 못 봤어? 자, 그래서 살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듣다 보면은 아, 또 이렇게 또 잘 된다고 해서 그때 무리하게 막 확장하고 이러는 게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그런 마인드를 얘기하는 거죠. 적당한 상장을 지키고 싶었다라는 것을 이 6번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유명한 회사들과 달리란 뜻이야. unlike 뭐뭐와 달리 이 회사는 그쵸? 지금 이 회사, 이 에어라인 회사는 원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회사가 원한 걸 밑줄을 또 한번 쳐볼게요. 바로 자신만의 페이스를 세트, 지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페이스는 바로 원이 꾸며주고 있는 건데 자, 원을 다시 표현해주고 있는 건데 대절이야. 바로 뭐다? 우리는 친구들아 바로 장기간의 지속되는 것들을 원한 거야. 장기에 걸쳐서 지속이 될 수 있는 속도였던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한 방에 200%빡 올리는 게 아니라 저는요 해마다 4%씩 4%씩 해가지고 그치 나중에 몇 년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좀 너무 많이 가는데 4%씩 하면 50년인데 하여튼 그치. 근데 회사 입장에서 50년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50년 가고 100년 가면은 100년 기업이 되면은 어쨌든 그만큼 명성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 정도로 100년 동안 지속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다라는 거고 평판이 있고 명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자,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뭐다? 자기만의 페이스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좀 더 장기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함으로써 바로 이 사람들은 바로 safety margin이라는 것을 설정하게 된 거야.
얘들아, 지금 얘기하는 거. 나는 너무 많이 성장하고 싶지 않거든. 나는 성장은 하고 싶지만 많이 성장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나만의 속도를 잡았어. 정해놓은 거야. 그리고 나는 그거를 오래도록 유지하고 싶어. 그래서 뭐야? 나는 그것을 바로 safety margin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안전 여유라는 말로 우리가 직역해서 쓰는데요. 이 안전 여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뒤에 대절이 설명합니다. 자, 이 회사로 하여금 continue to thrive at a time when the other airlines were flailing 라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무슨 말이야? 다른 회사들이 뭐 할 때? 마구잡이로 흔들릴 때, 그치? 다른 에어라인사들이 여러 가지 무리한 확장을 통해서, 그치? 경영의 어떤 혼동이나 막 이런 시기상에 막 코로나가 닥칠지 누가 알았어요? 그치? 그런데 코로나가 닥치고 어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만났을 때 내가 안정성을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지. 이런 흔들리는 시기에서도 이 회사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안전 여유라는 걸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장에 대한 여유가 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얘들아, 나는 1년에 우리 회사는 무조건 20%는 성장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표치를 20%로 잡았다고 하면은 그거를 사실은 무리한 거야. 이게 너무 무리한 거니까 안정적으로 잡는 거야. 10%만. 그러면은 나머지 10%의 여유가 생기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너는 뭐해? 어쨌든 나는 무조건 10%는 할 수 있어. 무조건 10% 성장은 가능해. 우리 회사가 어떤 변수를 만나도 이건 가능한 거야. 그러면 딱 거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하면 더 좋고 아니면 말고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이러면 본인이 너무 그 성장을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변수가 생겼을 때에서도 대응이 사실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회사들은 어느 정도의 이런 세이프티 마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사업가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성장의 상한치를 설정함으로써 안전여유를 가졌던 미국의 항공사를 얘기를 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바로 그래서 뭐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지? 이 자리에 뭐 써야 돼? 적당한 성장을 지키고 싶었다. 얘들아, 그러니까 뭐야? 나는 성장을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 성장의 상한치를 본인이 오히려 설정했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상한치라고 얘기하는 upper limit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체크를 하셨어야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게 결국은 여러분 회사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리 가볍게 자, 이 얘기도 좋은 얘기고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안전 여유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를 얘기하고 있다. 이 정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거고요. 지금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천일문하고 단어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좀 궁금하신 게 지금 중간중간 문제 풀면서 궁금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전체적으로 받으니까 또 오래 걸려서 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틈틈이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 받는 시간으로 오늘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할게요.